사찰 범종각에는 범종을 비롯하여 법고, 모고, 운판, 즉 불전사물이 걸려있고 절에서는 아침, 저녁 예불에 이용합니다. 불전사물 중에 그래도 규모나 치는 의식에서도 범종이 그 대표이니 범종각, 범종루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지금 타종하는 것은 해방 후에 만든 종을 거론하는데 주로 에밀레 종을 모방하여 시대적인 특징이나 절 나름의 특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원래 그 절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옛날의 유서 깊은 종은 파종의 염려 때문에 그 옆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상을 대하면 돌덩어리를 보듯 이것도 쇳덩어리를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종은 언제 만들었고 다른 종들과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면 볼 것이 많습니다. 이 영상은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올리는 영상으로 신라종과 고려시대에 만든 종 그리고 조선시대에 만든 종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적 특징은 어느 법률이나 규칙을 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대체로입니다. 또 시대적이라고 하지만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를 갈수록 그 또한 변화가 있긴 마련입니다. 에밀레 종을 비롯한 신라종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렸으니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에게는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니 신라종의 간략한 특징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먼저 든다면 종을 매단 고리를 포례용으로 만든 것, 또 음통, 그리고 상부에 나타난 젖꼭지 모양의 유도와 유곽, 종을 치는 당좌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이긴 합니다. 우선 신라종은 크기 면에서도 다른 시대에 만든 종보다 크고 외형이나 그 종에 새겨진 여러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의 한가운데 몸통에 정교한 상을 새겼는데 신라종은 성덕대왕 신종은 종을 만든 목적이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드는 것인 만큼 비천 공양상을 새겼지만 나머지 신라종은 주악 비천상을 새겼습니다. 이때 새겨진 하늘을 나는 비천상은 세계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추종을 불러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에는 종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별다른 큰 변화가 없다가 중기로 접어들면 종의 어깨, 즉 기은대에 어깨 모양 장식이 생겨납니다. 다음 큰 특징은 신라종의 비천상 자리에 비천상 대신 삼존불 자상, 즉 앉아있는 삼존불상이 새겨집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고려 후기 때부터 원나라 영향을 받아 중국 종의 모습이 많이 가미됩니다. 우선 종의 상부 가운데 하단에 가로지르는 굵은 선들입니다. 또 그 전까지는 외룡, 즉 한 마리 용이 종을 매달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쌍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용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크기는 더 왜소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종의 어깨, 즉 견대나 상부에 범어를 새긴 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의 몸통입니다. 신라종이 천인상을 새겼다면 고려종은 삼존불 자상, 조선종은 서있는 보살, 즉 보살 입상을 새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만든 종이라도 종의 제작 목적과 만든 때 등 명문이 새겨져 있지만 이 조선종은 한가득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 얘기를 꺼내면 조선 후기 사인비구 제작종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비구란 사인이란 변명을 가진 비구승을 말하는데 비구승은 아시다시피 결론을 하여 가족을 가지는 대처승과는 달리 오직 출가하여 불도에 전념하는 승리를 말합니다. 이 사인 비구승이 만든 종은 아래에 소개된 세 구를 비롯하여 모두 8구가 남아있는데 종을 만든 수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만든 8구의 모양이나 조각이 모두 다릅니다. 이분은 창의력이 뛰어나 시대를 넘나드는 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라종을, 어떤 부분은 고려종을, 또 어떤 부분은 조선종에서 따와
혼납하여 종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만든 문양도 많습니다. 기회 있으면 이 4인비구 제작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